오늘 낭독할 책은 잡지 기록 전쟁입니다. 지은이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 출판평론가, 격주간 출판 전문직 기획회의를 1992년 2월부터 펴내고 있으며 2010년 한국 최초 민간도서관 잡지인 월간 학교 도서관 저널을 창간해 독서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우수문학 도사로 선정된 열정시대, 나는 어머니와 산다를 비롯해 출판 마케팅 입문, 베스트셀러 30년, 새로운 책의 시대, 20대 컨셉력에 목숨 걸어라, 40 이후 인생길 등이 있다. 네, 이 한기호 작가님은 저하고 이제 페이스북 친구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뵌 적은 없지만 굉장히 출판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호준 작가님이라고 계세요. 강연자를 위한 강연이라는 책을 집필하신 작가님인데 이분은 저하고 좀 친분이 있으세요. 파주 책잔치에서도 이제 같이 북토크를 하기도 했었고. 네, 이 작가님께서 책을 집필하실 때 저한테 추천사를 요청을 하셨는데 그 출판사가 바로 학교 도서관 저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인연이 있기도 한데 오늘은 잡지 기록 전쟁의 일부를 낭독해 볼게요. 목차부터 소개하겠습니다. 1장 잡지라는 전쟁터에 뛰어들다. 2장 잡지 종언의 시대에 생존의 길을 찾다. 3장 잡지와 출판의 미래를 생각하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잡지 종언의 시대에 생존의 길을 찾다. 이 부분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바이북과 직원의 미래. 월간지 단행본 기획물 가리지 않고 종이로 만드는 책은 다 만들어 보았다.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새롭게 조합해내는 게 재미있었다. 내 속에 편집자의 직능이 숨어 있었던 거다. 그러다 기자들의 꿈이 편집장이 되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같이 일하는 기자들에게 이정표를 세워줘야 했다. 그때 잡지는 망해도 잡지 기자는 망하지 말자라는 모토로 만들어 공유했다. 잡지 기자로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건축 공부를 하자는 다그침이었다. 그런 다짐으로 지금껏 20여 년 동안 책을 만들다 보니 남음이 있었다. 이 책이 바로 그 결과물이다. 이 글을 쓴 한국 건축 속의 인문학의 저자 서경호는 도서출판 담디의 발행인이다. 잡지 기자 경력부터 시작해도 그의 건축 공부 경력은 26년이나 된다. 그러니 책을 펴낼 만하다. 저자는 건축에 관한 전문 지식을 독자들이 알기 쉽게 글에 녹여냈다. 그와는 10년 전 한겨레 출판문화센터 출판 강좌에서 수강생으로 인연이 닿아 함께 등산을 한 적이 있는데 풍수와 음양오행으로 건축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이 책에는 내게 들려준 것처럼 건축 이야기가 쉽게 잘 정리되어 있었다. 학자만 책을 내는 것이 아니다. 나는 편집자도 책을 써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바야흐로 정보의 처리력보다 정보의 편집력이 중요해진 세상이다. 이 책의 내용보다 잡지는 망해도 잡지 기자는 망하지 말자는 저자의 말에 뭉클했다. 나는 두 잡지의 발행인이 아닌가? 많은 출판사가 베스트셀러를 지향한다. 당장 팔리는 책을 펴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많다. 나도 베스트셀러를 만들기 위해 몸부림치며 일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 일에 이는 빛과 어둠이 있었다. 1990년대 초반 밀리언셀러가 탄생하자 불과 3년 만에 급여가 2배로 뛰는 영광도 누렸다. 그때는 해마다 연말 보너스도 두둑이 받았다. 그런 혜택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어둠도 있었다. 종합 베스트셀러 1위와 2위의 판매 부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1990년대에는 신문 광고가 베스트셀러를 만든다는 가사가 나오던 시절이었다. 나도 광고에 주력했다. 새벽 5시에 출근해 모든 신문을 가져다 놓고 읽었다. 특히 하단 기사는 더욱 꼼꼼히 챙겼다.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었다. 광고를 보면 흐름이 보였다. 심하게 경쟁할 때는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잠을 좀 자보겠다고 일부러 술을 마시고 곤죽이 되어자도
깨고 나면 새벽 2시였다. 요즘은 신문 광고가 아니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노출시키려고 노력해야겠지만 어쨌든 베스트셀러 만들기에 진력이 났다. 돈을 벌겠다고 나서면 언제든 벌 수 있다는 자신감도 늘었다. 출판 마케팅이라는 개념을 한국 최초로 정리한 내가 성과와 돈에 무지할 리 없다. 그러나 회사를 차리고 나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2006년 9월에 펴낸 자전 열정시대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은 좋은 책 한 권이 학교 하나를 세우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런 뜻으로 나 혼자 학교를 세우는 것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렇다면 1만 명이 책 한 권씩을 내면 1만 개의 학교가 세워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연구소는 지금껏 부족하나마 모든 출판인들이 좋은 책을 세우는데 유용한 정보를 어떻게든 생산해내려고 애쓰고 있다고 적었다. 기획회의를 만든 것도 그래서다. 물론 나도 단행본을 펴냈다. 하지만 대다수가 출판에 대한 책이었다. 나보다 먼저 출판에 대한 책을 펴낸 출판인들은 1000부를 넘기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는 2000부가 1차 목표였다. 가끔 2000부를 넘기는 책이 나오긴 했지만 그게 달성되어도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21세기 지식 키워드 100과 같은 책도 기획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상업 출판은 늘 망설여졌다. 고기 맛을 보면 내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2004년에 일본에 다녀오면서 책을 꽤 사왔다. 그중 한 권은 다른 출판사의 번역 출판을 권유했다. 5만 부는 팔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실제로 그 책은 5만 부 이상 팔렸다. 물론 내가 편했으면 그렇게 팔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 직원들에게는 마쓰다 데스오의 인쇄의 미처를 펴내자고 했다. 팔릴 만한 책은 다른 출판사에 소개하고 남들이 펴내지 않을 책은 우리가 펴내자고 하니 직원들은 의아해했다. 편집자나 디자이너는 납 활자에서 디지털 활자로 변화하는 과정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미세한 차이를 모르면 최상의 책을 펴내기 어렵다. 나는 이런 책을 쓸 사람은 국내에 없다고 말하며 필요한 책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직원들에게 설명했다. 직원들은 얼마나 팔릴 것을 예상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태연하게 1000부는 팔릴걸 하고 말했다. 대신 양장으로 펴내고 정가를 높이자고 했다. 초판 1000부를 모두 소진하는 데는 15년이나 걸렸다. 네, 오늘은 잡지 기록전쟁의 일부를 낭독을 해봤는데요. 이 저자의 마음이 온전히 들어간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두 종의 잡지를 펴내는 전쟁 같은 삶, 또 이제 발행인의 애환과 통찰이 담긴 처절한 생존 일기였습니다.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에서 펴냈습니다.